안녕하세요, 영상업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스튜디오가 아닌 밖에서 녹화를 하는데, 지금 현재 포켓4 프로, DJI에서 새로 나온 포켓4 프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유튜버 분들이 DJI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서 어제 제품 출시일에 이 테스트 그리고 리뷰 영상을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전 샀어요. 네. 업무상 저희 촬영하는 환경상 포켓 카메라를 되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오후에 점심 직후에 제품이 도착한 후에 박스 풀고 활성화하고 그리고 충전해서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경험하고 계실 거고 궁금한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홈이든 어디든 네이버든 쿠팡이든 전부 다 지금 브이로그 콤보가 품절이 된 상황이라 제품이 빨리 입고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서 궁금한 점 유튜버 분들이 지금 안내를 해서 많이들 대충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궁금한 점 위주로 제가 지금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궁금했던 게, 카메라가 두 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와이드 카메라로 찍다가 망원으로 넘어갔을 때 그 화면 팀, 화이트 밸런스 팀, 노출 팀 같은 현상이 당연히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카메라의 조리 값이 다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디지털 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디지털 줌으로 전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망원으로 넘어가는 형태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중간 과정에서 화질 손실이 있는지 없는지, 4K에서 FHD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일단은 지금 사무실 밖에 테스트하러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멀리 먼 건물까지 12배 줌까지 다 당겨 봤어요. 그래서 풀 HD로 녹화를 했을 때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4K로 찍어서 12배 줌까지 활용을 해서 편집할 때 유리할 것인지는 이따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멘트를 추가로 코멘트를 붙이겠습니다. 자, 지금은 D로그2와 D로그1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D로그2 일반 와이드 렌즈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D로그2 와이드 렌즈로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줌 동작도 전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와이드 렌즈로만 D로그2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17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하지만 줌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에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17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자랑하는 이유도 이 와이드 렌즈에서만 선택 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아무래도 넓은 영역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안부와 하이라이트가 찍히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의 관용도를 좀 넓혀주기 위해 일반 와이드 렌즈에만 17스톱 D로그2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줌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D로그1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D로그로 촬영하는 포맷입니다. 줌 레버를 당겨서 12배 줌까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D로그로 망원 카메라 기본 화각이고요. 여기에서 줌 레버를 작동하여 화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D로그 그리고 기본 와이드 렌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줌 레버를 동작하면 순차적으로 줌 레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망원 카메라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망원 카메라로 전환이 되는 게 진짜 맞는지, 아니면 기본 1인치 센서로 촬영하는 1인치 렌즈로 촬영하는 영역에서 억지로 최대 12배 줌까지 당기는 것인지, 요거는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줌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배 줌 망원 영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프리뷰상에 화면이 살짝 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12배 줌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포커스는 아마 저 테이블 또는 의자에 맞아 있겠죠. 자, 이제는 FHD로 바꿔서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HD 30프레임으로 전환을 했고, 지금 현재 D-Log1 와이드 렌즈로 촬영을 하고 있다가 최대 줌으로 당겼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FHD 최대 망원으로 지금 당긴 상황입니다. 왼쪽은 4K 12배 줌이고 오른쪽은 FHD 12배 줌입니다. 언뜻 예상하기로는 FHD로 찍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네요. 기본 망원 렌즈 화각 이상으로 줌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4K로 찍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네, 역시 일반 D-Log 와이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맞은편 건물의 간판까지 줌을 당길 건데 어떤 화질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K 30프레임으로 최대 12배 망원으로 당겼을 때입니다. 이제 FHD로 바꿔서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FHD 30프레임 일반 D-Log로 와이드 렌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줌을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4K 30프레임 기본 망원 렌즈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D-Log이고요. D-Log2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줌 레버를 최대로 당겼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중간에 살짝 걸리는 듯한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 12배 줌까지 지금 당겨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FHD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듯 역시 왼쪽은 4K 12배 줌이고 오른쪽은 FHD 12배 줌입니다. 굳이 망원 렌즈에서 12배 줌까지 테스트한 이유는 와이드 렌즈에서 망원 렌즈로 넘어갈 때 자연스러운 렌즈 변환인지 아니면 최초 화각에서 디지털 줌만으로 들어가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시나 자연스럽게 광각 렌즈에서 망원 렌즈로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물론 약간의 화면팀, 노출팀, 화이트 밸런스의 변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천천히 12배 줌까지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줌 속도는 카메라에서 그냥 디폴트 값 기본 세팅입니다. 이 줌 속도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입맛에 따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더 천천히도 되고 더 빠르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미러리스 카메라 기준으로 이 4K로 찍든 FHD로 찍든 편집할 때 FHD로 작업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큰 화질 차이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4K4 프로의 경우에는 와이드 렌즈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할 때는 4K랑 FHD의 그런 어떤 명확한 화질 차이를 조금 눈에 보일 정도로 구분이 될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4K로 찍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콤보를 구입할지 아니면 그냥 일반 크리에이터 콤보를 단품으로 구입할지는 요거에 따라서 좀 되게 많은 어떤 고민과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이 브이로그 콤보 세트를 샀어요. 제가 어제 9시 알람을 받자마자 공홈에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담고 액세서리를 살짝 둘러보는 과정에 브이로그 콤보가 솔드아웃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단품으로 결제를 했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쿠팡에 들어가니까 이 브이로그 콤보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DJI 스토어에서 구매한 거는 결제 취소하고 쿠팡에서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리모컨이 제가 촬영하는 환경상 좀 빈도수가 좀 유용하게
많이 쓰일 것 같아서 사실 이것 때문에 브이로그 콤보를 산 거예요. 이 뭐 마이크 솔직히 저희가 지금 DJI 쓰는 마이크가 3세트나 있고, 이 마이크 단품 하나가 더 있는다고 해서 제가 뭐 사용하는 환경 자체에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진 않습니다, 저의 경우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거저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 리모컨이 약 10만 원의 가치를 할 것인가. 이거 누르니까 또 줌이 되네. 네, 사실 그게 가장 궁금했고요. 일단 지금 이 녹화는 D-Log1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Log2로 한번 바꿔서 지금은 D-Log2로 바꿨습니다. 저의 경우엔 계속 저희가 이제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라는 말이 좀 익숙해서 그런데 딕포켓 3를 한 2년 정도 되게 잘 썼어요. 엄청 잘 썼어요. 막 거의 막 비도 엄청 맞고 막 눈 올 때 막 이러면 눈에 파묻기도 하고 막 정말 가혹한 환경에서 되게 잘 썼는데, 최근까지도 정말 잘 썼는데, 포켓 4 프로를 사실상 기다린 이유는 망원 렌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 렌즈의 성능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을 찍는 경우들이 사실 되게 많아가지고 와이드로만 계속 찍을 수는 없거든요. 각 비클의 그런 중요한 파츠들 또는 일정 부분들을 녹화를 하려면 당연히 줌 50mm 이상의 화각이 사실 너무 필요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뭐 슈팅 그립을 자동차에 세팅을 하고 거기에 뭐 론인을 달고 FX3급 이상의 미러리스 카메라, 시네마 카메라를 부착해서 녹화하는 거는 그 준비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좀 불안전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나 뭐 장착이 조금 잘못돼서 떨어지거나 하면은 또 그게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카메라도 당연히 못 쓰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포켓 4 프로를 되게 많이 기다렸고, 그래서 나오자마자 구입을 한 건데, 참 아까 리모컨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 리모컨은 막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간략하게 멀리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디스플레이 자체가 막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 것 같아요. 훌륭하진 않고 터치감이라든지 그리고 조작성이라든지 딜레이도 조금 있고, 뭐 조이스틱을 추가로 멀리서 원격으로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미세하게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리모컨과 스마트폰이 동시에 연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래도 어쨌든 있으니까 앞으로 종종 잘 써보도록 하고요. 네, 뭐 얘기하다 말았지? 저만 지금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포켓 4 프로의 이게 지금 이제 카메라 제가 뒷면을 지금 좀 만져보고 있는데 발열이 조금 있습니다. 발열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켓 3보다 발열이 좀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 제품만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제품들도 그런 건지는 지금 약간 비교 대조군이 너무 없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데 꽤 뜨겁습니다. 뭐 날이 조금 밖이 덥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기존 포켓 3 대비 발열이 좀 있다라고 느껴져요. 이게 D-Log2로 촬영했을 때와 D-Log1으로 촬영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떠나서라도 포켓 3에 비하면 카메라가 좀 뜨겁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손이 데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뜨거운데 싶은 수준에 손을 대고 있으면 그 열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발열이 좀 있고, 4K 30프레임으로 있을 때랑 4K 60프레임으로 찍을 때의 발열 차이는 조금 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까 60프레임으로 제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었는데 꽤 뜨거웠습니다. 일단 그 차이고, 그리고 이제 앞에 물리 버튼이 생긴 거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결론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포켓 3를 사실 정말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저희가 뭐 예능 촬영을 할 때도, 커머셜 촬영을 할 때도, 광고 촬영을 할 때도 서브로 되게 큰 역할을 했던 카메라입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었고, 당연히 사용하면서
불만인 점들도 굉장히 많았죠. 이 포켓 3의 D-Log M, 그러니까 약간 반쪽짜리 로그죠. 뭐 녹화를 하면은 색 보정할 때 있어서, 그리고 뭐 노출을 잡거나 과노출이 됐거나 또는 언더로 잡혔을 때 그런 노출 보정, 색 보정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조금이라도 뭐 색 보정이 과하게 들어가면은 이 포켓 3의 데이터가 뭐 떡이 지거나 모아레가 생기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이 포켓 4 프로, 지금 이 화면 자체가 포켓 4 프로 D-Log 2로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화면에는 기본 럿, DJI에서 제공하는 D-Log 2 기본 럿을 넣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색 데이터가 굉장히 차이가 날 정도로, 심지어 프로그램에 올렸을 때 단순히 럿 하나만 넣었을 때도 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하이라이트를 조절하거나 섀도우를 조절할 때도 그 변화가 굉장히 체감될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녹화한 앞에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녹화 데이터가 D-Log 2 또는 일반 D-Log로 되어 있는데, D-Log 2로 이 프로그램에 얹어서 럿을 씌우거나 색을 조금이라도 만졌을 때 그 변화하는 폭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D-Log 2가 얼마나 뭐 좋다고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국에는 센서가 작은 카메라고 뭐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다른 카메라랑 매칭했을 때 큰 이질감 없이 같이 잘 섞어서 드디어 마침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브이로그용이나 또는 혼자서 뭐 유튜브용이나, 그리고 굳이 D-Log를 사용하지 않고 이 포켓4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컬러 프로파일을 그냥 사용한다, 또는 일반 모드로 사용한다 라고 해도 사실 아쉬울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로그 데이터로 색 보정을 하고 여기에서 뭐 노출을 조금 더 잡고 디테일하게 이런 거에 조금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뭐 사실 이거 안 써도 영상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좀 놀라운 카메라다. 그리고 출시하자마자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ND 필터가 아직 없습니다. 공홈에도 지금 품절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파티로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사놨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뭐 여기에 또 같이 쓸 수 있는 액세서리 같은 것들도 지금 이미 한국에 출시하기 전부터 되게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께 조금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포켓 4 프로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뭐 솔드아웃 됐는데 좀 풀린 것도 있고, 오프라인에는 여전히 좀 있다라고도 하고, 계획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구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루나도 너무나 훌륭한 카메라예요. 루나도 제가 다른 데서 잠깐 만져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굳이 막 이 두 카메라를 두고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성격이 좀 다르고 특장 점들이 분명하게 차별성 있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한테 좀 더 입맛에 맞다,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이게 좀 더 취향이고 이게 나한테 유용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잘하는 게 있으면 얘가 좀 못하는 게 있고, 얘가 잘하는 게 있으면 반대로 얘가 좀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냥 뭐 비교하지 마시고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고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